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어렵죠. 한국에서 남자분들이 결혼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반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급여도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또 양육도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보통 와이프가 쓰면 그 기간 동안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지. 반대인 경우에는 세간경을 쓰는 경우가 더 많고, 물론 여자분들도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남성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의식이 느껴져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연애하기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특히 한국은 결혼으로 인한 소요 비용이 너무 큰 나라예요. 일단은 집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외식비도 비싸고 그렇지만 또 보는 눈은 되게 많아서 내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살아야 되고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좋은 거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추구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에 간극이 실제로는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고 뭐 외제차는 사고 뭐 월세방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다 뭐냐면 국내 결혼에서의 어떤 힘든 점들인 것 같아요. 반반 결혼처럼 따지는 결혼 문화 국제 결혼에는 없다. 이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포즈 이런 거 뭐 프로포즈 영상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는데 국제 결혼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남자가 생활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한국에서의 결혼인데 국제 결혼은 그런 거 없다. 평등하다. 이런 점이 이제 국제 결혼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는 거에 발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걸 충족해 줄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충족해 줄 수 없으니 국내 결혼은 못하고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이걸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결국에 결혼은 뭐 반반 결혼도 있고 뭐 반애반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게 제일 원래 큰 목적이자 목표여야 돼요. 그거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예쁘냐 안 예쁘냐는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거죠. 이거를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쓰시는 그 분도 이 여자가 인스타에 결혼 프로포즈를 올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남자분도 그런 게 프로포즈에 올라오고 그런 인스타를 보는 여자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나만의 프로포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프로포즈로 내가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프로포즈를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 여자친구라면 사실은 그 여자친구는 되게 별로죠. 그걸 뭐하러 만나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만의 좀 중심이 있어야 결혼관도 명확해지고 결혼관이 명확해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흔들리면 결혼이 아니라 결혼 뭐 100번을 가져다 와도 그 결혼은 사실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약간 나이 든 연령대에서 국제 결혼하면 뭘 생각하느냐 이게 저 말고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성적 판타지 뭐 본인의 성적 판타지 때문에 외국 여성 보통은 백인 여성이 많겠죠? 그래서 유럽 국가는 어려우니까 동유럽 국가에 백인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 두 번째 한국에서는 결혼할 여자가 없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어린 여자 말은 안 통해도 된다. 이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걸로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 나라를 뭐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통해서 브로커의 소개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상정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주변의 시선들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혼하러 저희 같은 이혼 변호사를 많이 찾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를 왜 결혼 전에는 내가 몰랐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상대방도 이런 점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런 점 때문에 괴로웠겠는데요? 프로포즈 해주느라 되게 힘들었겠는데요? 그럼 좀 예쁘게 봐주시지 이렇게 말하면 아차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그렇게 결혼관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지 남들의 눈만 생각해서는 행복한 결혼을 애초에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실제 국제 결혼하고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한쪽 당사자가 뭐 그냥 국적이 다른 경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것도 국제 결혼은 맞거든요. 뭐 유학이나 아니면은 뭐 교포이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이 일본이거나 뭐 미국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많은 국제 결혼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배우자가 소개 업체를 통한 경우예요. 그 남자 배우자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혼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경우 누가 뒤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산업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 그리고 뭐 학대했다, 그리고 계속 의심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해 오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남성분을 대리해서 저희가 결혼이 있었던 과정과 그리고 이 여자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에 집중하려는 것보다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나가서 다른 목적으로 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밝혔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은 없진 않고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기는 합니다. 숫자가. 절차가 좀 더 복잡한가요? 일반? 그러니까 이제 아예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처럼 된 경우에는 국내 이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적을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갖는 거라면 송달 외에는 사실 모든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소가 어딘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혹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어려워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 나머지 과정, 뭐 이혼 사유, 이혼의 성립 뭐 이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외로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점? 간과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제 결혼을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학을 해서 혹은 외국에 일을 하러 가서 혹은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친구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국적이 달라서 국제 결혼이 된 분들이 진짜 화를 낼지도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런 연애 뭐 블로그인가요? 블로거인가요? 하여튼 그런 연애를 하는 블로그도 있고 굉장히 뭐 알콩달콩 이쁜 연애를 하는 그런 것도 많던데 그런 분들이 보면 화내죠. 이거는 국제 결혼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국제 결혼을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결혼을 하는데 우연히 국적이 다르더라.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고 좀 거리가 먼데 북한 여자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여자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크라이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국 여자가 결혼을 안 해주니까 외국 여자랑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반반 결혼, 뭐 프로포즈, 맞벌이, 생활력.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자가 무슨 생활력이 있어요? 베트남 여자가 와서 무슨 뭐 맞벌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나의 결혼관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이상과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색한데.